어두컴컴한 폭우 속 출근을 하고 있는데 동무, 말 좀 묻자고. 어디까지 가는 길이요? 난 저서로 가는 길이야. 마침이구만. 우리 중대 쪽으로 가는 길이면 좀 도와줘. 초면에 짬 맞은 주인공. 이건 뭐야? 폭약입니다. 자동차에 싣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망할 놈의 비가 오는 통에 이용을 오를 수가 있어야죠. 그럼 내 한 상자 져다 드리지. 이거 정말 고맙소. 그래도 눈물겨운 전우회로 열심히 도와준다. 신세는 무슨? 우리 중대 동무들이요. 그렇소? 주리라 동지! 후임들이 뒤늦게 나타나고 횃불로 얼굴을 확인해 보니 왜 놀라오? 품삯은 받지 않을 테니 놀라지 마오. 난 포대대 참모 동무인 줄 알고. 내가 바로 총참모부 상급참모 박일국이요. 자기가 상급 간부라는 걸 셀프 소개하는 주인공. 오늘의 북한 영화 근위병의 아들들입니다. 배경은 김정일 집권 시기. 북한은 우리 남조선 우리 한국이 미국 형님들 믿고 깝친다고 빡쳐있는 상황. 매우 심상치 않은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 박일국 대장. 형님. 이철아. 집서식이라니. 아버지 병이 더한 것 같아요. 아버지 병이? 네. 8형제의 맏형 박일국 대장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 삼촌 오셨네. 아버지. 좀 어떻습니까? 전쟁 때 우리 소대 근위병들처럼 일선에 서고 싶다만 그저 마음뿐이구나. 아버지.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충성심이 매우 강한 군인이었다. 오죽하면 자신과 함께 전투하다가 죽은 전우들의 이름으로 8형제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 이 8형제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모두 상급 간부이고 평양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꿀보직에 꿀 빨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야 정말 행운을 타고났지. 하지만 그들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일국의 어머니는 막내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된 일국. 그는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사실은 아버지의 압박으로 제대하자마자 군관학교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내 덕을 떠밀어 군관학교로 보내시면서 동생들도 흔연히 내 뒤를 따라 나섰던 거야. 그리고 동생들도 형을 따라 간부가 된 것.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일국은 형제들끼리 모여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혁명군대의 지휘관으로 자란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수령께 드리는 전사의 맹세는 말보다 실천이어야 한다. 그래서 난 전년구분대에 대한 담당 지도를 맡겨달라고 제기했다. 동생들 앞에서 나는 꿀 그만 빨고 최전방으로 직접 가겠다라는 모범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전방 첫 출근. 앞으로 그에게 닥칠 시련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동무, 말 좀 묻자고. 어디까지 가는 길이요? 초면에 짬 때리는 중대장과 일국의 첫 만남. 신세는 무슨? 총참모부 상급참모 박일국이요. 오중대장 김태준입니다. 같이 일해봅시다. 상급참모 동지. 주인공 버프로 동기였던 연대장과 친구 먹고 부대에 있었던 동생까지 만나는데 형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왔으면 우리 집부터 들려야지요. 굳은 일까지 도맡아 하며 내 편 만들기, 관객 호감 사는 데 성공한 일국. 그러던 어느 날 중대 폭풍! 소대들은 적들이 싫어? 침투 대비 중 양측에서 교전이 벌어진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전사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가는 용서하십시오. 태순이 안 돼! 김종일 장군 만세! 등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죽어버린 중대장. 그냥 죽이기 아까웠는지 아예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준다. 내 여자신을 몰라라.
우리 감성적인 주인공 박일국 대장은 중대장의 순직에 감동받아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어제 내가 나가 있던 전년중대의 중대장이 그래서 일국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곱게 자랐어. 너희도 그 중대장처럼 희생할 수 있겠니? 잘 살고 있는 동생들한테 무의식적인 압박을 주고 형님의 말 뜻을 알겠습니다. 형님, 전 다시 기지에 내려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별이야, 큰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큰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버지, 왜 삼촌 눈은 다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마청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동생들은 각자 위치에 맞게 최전방으로 지원하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정말 너무하군요. 그렇게 떠나기 아쉬워하는 별이네까지 기어이 보내야 해요. 아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아버지 모시며 일국의 가족 정치질에 빡친 아내. 그리고 얼마 안가 중대장의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은 형님, 막내 김영이었다. 내가 태준이 자리 왔단 말이지. 어? 그는 중대장 배치에 직접 지원한 거였고 김영아. 인사들 하시오. 임민군 신문사 기자 동무요.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막내 김영은 훈련장에 취재하러 온 군인 기자 현숙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현숙은 8형제에 대한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형님, 찾았어요? 그걸 다시 해라. 대자 동지, 중대장 박규명 명령대로 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기에 태준이의 숭고한 이름을 걸고 제자랑을 하려 드는 거냐? 형님,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형제 자랑을 하려던 김영은 일국에게 혼쭐이 난다. 결국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려던 것을 취소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 군사 행군을 이끌던 김영은 행군 도중 굴러오는 트럭으로 병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 김영은 저주받은 중대장 징크스에 합세하고 어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걸. 난 그래도 내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도 군인의 정신만은 쇳덩어리처럼 가슴속에 박혀있는 줄 알았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일국은 김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키우는데 우린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현숙동, 결국 자신의 뼈를 떼어주고 수술까지 했다는 막장 설정. 그리고 기적같이 일어난다. 전 영원히 조국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김영이 없는 사이 훈련 중 병사 한 명이 다치게 되는데 부상을 당했으면 제때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오. 형제 한 명이 중대장 징크스가 두려워 훈련을 중지하고 복귀하려고 하자 뭐라고? 아마 우연한가 봅니다. 극대노한 박일국. 당장 무전을 결석하시오. 교신 시간에만 결석하게 돼 있어서 1시간 전엔 못합니다. 병사들은 개꿀이라고 좋아했겠지만 그걸 절대 볼 수만 없던 일국은 멀리서 비바람을 헤치고 달려오는데 부상병들은 위생병에게 맡기고 제정된 노송대로 행군하시오. 일국의 집념 덕분에 훈련이 막바지에 달했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최고사령관 동지, 최일민 말씀 받습니다. 전화 내용은
병사들이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데 어서 들어가 쉬라는 것. 참모원들은 장군님이 그냥 던진 말에 격려에 감격해야 한다. 기억에 실려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는 아들이 나라를 지킬 때 위독한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 다시 한번 아버지의 충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형제들은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는 떠나간 혁명선열들의 마지막 당부 앞에서 조국 앞에 지닌 우리 시대 군의병들의 의무와 함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다. 그리고 일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최고 사령관을 모시고 있어야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 충성의 편지를 올리자고 결의한다. 편지를 올리자는 것이다. 형님, 편지를 올립시다. 이에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불모의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답장을 받고 박일국과 형제들은 감격해하면서 최고 사령관을 위한 총폭탄이 될 것을 다짐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독재자를 위한 선군 정치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 근위병의 아들들. 그냥 그때로 치면 김정일을 위해 죽어라 이 말이다. 결국 영화는 일본의 가미카제식 돌격 정신인 총폭탄 정신을 북한 군인들에게 주입 세뇌시켜 북한 정권의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선전 영화가 그냥 선전물에 불과하다.